이달에 한국판 뉴딜에 선정된 분들을 만나보는 릴레이 기획 시리즈 인터뷰 코너입니다. 지금은 뉴딜 시대. 자, 오늘은 지난 6월에 이달에 한국판 뉴딜에 선정됐던 서울 문백초등학교 박찬규 선생님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께서 계시는 지금 이 서울 문백초등학교가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 학교 로 지난해 네. 이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자, 일단 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생소하시죠? 네. 지금 이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는 지금 기존에 있었던 교과서가 이제 보통 종이로 되어 있는 서책형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디지털 교과서가 이 종류로 두 개로 나눠져서 좀 초등학교에서는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예. 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는 이제 온라인 방식의 미래형 교과서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출연이 새롭게 된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생겼는데, 네. 첫 번째는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죠. 이게 좀 더 빨리 앞당겨졌고, 네. 두 번째는 2015 개정교육과정의 큰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2015 개정교육과정이 교육과정하고 수업하고 평가하고 기록을 일체화해서 학생들한테 맞춤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 라는 기본 흐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에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점차 이제 미래에 필요한 역량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러려면 이 각 교과마다 이 성취 기준을 잡고 그 교육 내용의 핵심 기준을 찾아서 학생들 상황에 맞게 블렌디드 학습 방법을 모델링하고 그걸 학생들한테 피드백을 해주는데, 지금 이 미래형 교과서라고 이제 거의 확정적으로 이제 용어가 되었다고 들었어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 학생들에게 이 성취 기준에 맞는 컨텐츠를 온라인 방식으로 학생들한테 키워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의 지금 뭐 플랫폼이라는 표현도 쓰이지만 LMS하고 같이 연동되는 교과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서책형과 디지털 교과서를 다 포함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럼 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 학교로 문백초등학교가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네네네. 이런 학교로 선정이 되면 정부에서 어떤 지원 같은 게 나오나요? 예. 지금 이제 요것도 설명해 드리려면 BYOD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게 Bring Your Own Device라고 해서 이 학습 용어가 옛날부터 있었어요. 아, 네. 이게 뭐냐면 집에 있는 자기 기기를 학교로 갖고 와서 공부한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제일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학생들이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단점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수업 시간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죠. 네. 예, 이런 걸 되게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이제 통제 부분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이거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기가 힘들었다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코로나도 온 상태에서 학생들한테 아까 온라인 콘텐츠 선도학교를 지정하려면 네. 아이들한테 기기를 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노트북형 기기를 학교당 160대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걸 대여를 하는데, 이걸 대여를 하면은 똑같은 기기를 대여하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조건을 만족시키게 해놓고 콘텐츠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작년 코로나가 막 시작됐을 때 제일 혼란했던 게 뭔지 아시죠? 그럼요. 아이들이 실시간으로 하는데 어떤 애는 휴대폰으로 보고, 그렇죠. 어떤 애는 조건이 좋은 큰 걸로 보고, 네. 막 이런 것들이 생겼는데 그때마다 그 상황에 맞는 그 도구들의 프로그램을 못 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는 지금 다 똑같은 상태에서 학생들하고 좀 더 소통할 수 있게끔 다 기기를 똑같은 걸 해주고 USAID도 다 맞고, 네. 그다음에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교육부하고 그 교육부 산하에 있는 한국교육학술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네. 거기서 그 저희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대상으로 사용 방법 이런 것들을 연수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시대가 참 제가 뭐 앞에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네네. 많은 것들을 바꿨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교육 풍경인데 그렇죠. 이 학교에서 비대면 수업,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서 뭐 예, 일선 예. 현장에서의 혼란도 문제긴 문제지만 가장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그러니까 아이들 사이에 어떤 그런 불평등 이런 그렇죠. 것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어떤 아이들은 예. 사실 컴퓨터가 없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기기가 좋고 나쁨에 따라 아이 교육의 질이 달라진다면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좀 그렇죠.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긴 한데요. 예, 예. 자, 그럼 이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선생님께서 언제부터 좀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된 건가요? 제가 2014년도에요. 우연하게 인텔이라는 회사 아시죠? 네. 거기 있는 사회공헌 팀하고 제가 이제 그런 쪽으로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아. 교육 프로젝트를 하나를 한 게 됐어요. 그때가 원투원 디바이스 경험을 해봐라. 네. 그때 당시에는 정말 색다르잖아요. 그때 인터넷 조건도 안 되고 그걸 다 세팅을 하고 그걸 아이들하고 수업을 해봤어요. 네. 근데 너무 우리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응이 좋아서 아. 그 당시에 그 인텔 CEO 키노트의 영상을 그걸로 촬영을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경험치가 이걸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성장폭이 너무나 커가는 모습이 제가 좋았고, 네. 그 이 컨텐츠 아이디어가 정말 아이들한테 정말 성장을 많이 해줄 수 있구나. 아. 그래서 저희 이제 컨텐츠 연구들을 되게 많이 시작을 했죠. 그때부터 네. 시작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컨텐츠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나 좀 궁금해지는데 네네. 그 제가 몇 가지 이제 뭐 컨텐츠들을 보다가 저는 네네. 이게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학생들이 약간 독서 토론회 같은 방식으로 온책 읽기 프로젝트라는 예, 것도. 온책 읽기라고 네. 예. 이건 어떤 그걸 건가요? 얘기했는데 그게 앵커님은 모르시지만 서울시 교육청에서 특화된 프로젝트예요. 아, 네네. 아예 이제 온책이라는 것을 한 책을 다 읽고 같이 진행해보자. 그래서 학생들하고 똑같은 책을 정해줘요. 네. 그런 다음에 그 책을 읽고 그 기간 동안에 얘네들이 옛날엔 독서 기록장을 쓰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그랬죠. 해서 그걸로 검토를 했잖아요. 네, 독후감 근데 쓰고. 이제 또 그것도 안 된 상황이 됐다 보니까 아. 이제 이것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온라인상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독서 퀴즈 형태로 만들고 혹시 갤러리 워크라고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 다 모르겠어요, 선생님. 네, 죄송해요. 갤러리 워크라는 거는 그 우리가 보통 미술관에서 네. 그 갤러리라고 하잖아요, 작품들을. 예.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작품 보고 이쪽 보고 이렇게 가는 학습 방법의 형태를 갤러리 워크라고 해요. 네네. 그거를 온라인상에서 이 친구의 와. 글을 보고 저 친구의 글을 보고 그거에 답변을 적어주는 거예요. 와. 그러면 이 상호작용을 온라인상에서 다 하는 거죠. 정말 많이 바뀌었네요. 요즘 교육 그렇죠. 환경이. 예. 그 상황이 인터넷의 클라우드라는 조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걸 통해서 이 친구가 읽은 거를 맞추는 과정도 생기고 네. 여러 과정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생겨서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기가 똑같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사실 저도 뭐 정말 방금 교육 환경이 많이 변했네요라고 표현을 했지만 저도 사실 정말 옛날에 교육을 받았던 세대고 그렇다 보니까 예. 저도 이제 학부모이다 보니 예.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비대면 수업으로 학교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걱정만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 얼굴 보고 배워야지. 학교 가서 교육 현장에서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분명히 있는데 네. 온라인으로 교육하는 게 교육이 되나? 이런 걱정을 사실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네네. 요즘 이제 그래서 이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표현을 하고 이 관련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더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선생님께서 이제 관련 콘텐츠를 또 이제 주도적으로 만드시는 분이니까 이런 우려를 하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서 끝으로 어떤 말씀과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일 크게 얘기하면 요새 모모 세대라고 아시죠? 또 몰라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거를 줄임말이라고 제가 너무 하는데요. 아는 게 없네요, 선생님. 어떨까요? 이게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말을 하게 되면 네.
모어 모바일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서 모모 세대라고 그래요. 아, 네. 예, 그걸 모모 세대라고 하는데 1990년 이후에 출생되는 모든 사람들을 모모 세대라고 하거든요. 예. 이 친구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모바일을 갖고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관련된 디지털 리터러시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게 모든 것의 컨텐츠를 선생님과 학습하는 관계들을 배우기 전에 네. 유튜브나 네. 틱톡이나 뭐 이런 짧은 비디오에서 막 배우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선별할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런 선별할 수 있는 눈을 갖게 해주는 것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거든요. 네. 어떻게 어떻게 정보를 숨기며 어떻게 이것을 공유하며 이런 걸 안 하다 보니까 현재 계속 병폐가 뭐 N번방이 있고 막 여러 가지 범죄의 대상자가 아이들이 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하나의 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교육을 하는데 하나가 또 이제 온라인 수업을 그냥 하나의 실시간 수업만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근데 실시간 수업 말고도 컨텐츠 수업이 있고 과제형 수업이 있고 이걸 다 혼합으로 다 수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런 수업을 할 수 있을 조건들이 돼야 되고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저도 힘들지만 눈이 참 피곤한 것 같아요. 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네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동안 안 보고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쉬는 시간에도 최대한 이런 것도 안 하고 하는데 아이들은 휴대폰 보면서 그걸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개발자분들한테 이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들의 휴대폰의 컨텐츠의 글자를 최대한 크게 해달라. 이 표현을 왜 들으냐면 저희들 교과서의 저학년의 글자가 크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교과서가 조금씩 가면서 점점 글씨가 작아지는데 네. 지금 우리 휴대폰에 있는 모든 글씨는 엄청나게 작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지원이 되면서 그런 컨텐츠 제작하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이들의 건강적인 삶에 대한 부분을 모든 사람들이 신경 써가면서 성장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면 좀 더 저희 아이들이 성장하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참 네네.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이렇게 네.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학교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시는 이 현장 선생님이 계셔서 저희도 참 든든하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그런 좋은 콘텐츠들 좀 더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6월 이달의 한국판 뉴딜에 선정된 서울 문백초등학교 박찬규 교사였습니다. 이달의 한국판 뉴딜 주인공을 소개하는 시리즈 지금은 뉴딜 시대 대한민국 정부와 함께합니다.